안녕하세요. 뉴스패치의 유스입니다. 오늘은 한 강령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 채널에 보시면 강령술 관련 이야기가 몇 가지 있기는 하는데 제가 소개했었던 기존의 강령술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강령술이었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강령술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서 사실 무슨 목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엄청 조사는 해봤는데 이게 워낙 희귀한 강령술이다 보니 목적을 끝끝내 찾지는 못했고 아마 위자보드나 분신사바처럼 그냥 귀신 불러다가 궁금한 거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단순히 강령술로 내가 귀신을 불렀다 뭐 이 정도의 용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워낙에 알려지지 않은 희귀한 놀이다 보니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이 유튜브에서 이 강령술을 소개하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강령술은 이 중국판 분신사바인 문박놀이입니다. 이 문박놀이는 중국의 강령술인데 문 밖에서 하는 강령술이 아니라 문 밖에 있는 귀신을 안으로 불러들인다는 놀이식 강령술이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중국판 분신사바라고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강령술을 하는 방식에서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 중국판 분신사바라고 소개해드렸어요. 일단 준비물부터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동물의 해골. 요게 진짜 동물이어야 한대요. 자, 두 번째는 주술을 행하는 자의 피. 세 번째는 사당에서 파온 흙이 필요한데 이 사당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사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버려진 폐가 같은 폐사당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사람을 닮은 인형, 그리고 바둑판과 바둑알입니다. 이 바둑판과 바둑알이 위자보드의 보드판이나 분신사바의 질문판처럼 쓰인다고 합니다. 강령술을 시작하기에 앞서 방에 있는 거울은 모두 다 치워야 하고요. 혹시 붙어있는 거울이라 치우기 힘들다면 이 거울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셔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은 3명 이상은 안 되고 남자보다는 음의 기운이 강한 여자가 불러야 더 잘 온다고 합니다. 의식의 방법은 일단 카페트나 이불을 바닥에 넓게 깔아두시는데 책상이나 침대 위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바닥에 깔으셔야 합니다. 깔아놓은 카페트나 이불 정중앙에 인형을 놓으시고 사당에서 퍼온 흙을 방 문 앞에서부터 인형까지 길게 이어지도록 바닥에 뿌려주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형과 마주보게 동물뼈를 놓아두시고 주문을 외우면 되는데요. 사람들이 잊은 신이여, 그러나 저는 잊지 않고 당신을 기립니다. 생명을 잃었지만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당신을 제가 땅으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 질문에 답해 주실 영혼을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모든 걸 정성을 다해 제를 올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난 후 손가락 끝을 베어서 피를 내고 이 동물뼈부터 인형까지 피를 뿌리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준비한 바둑판에 바둑알 몇 개를 꺼내 줄을 세워놓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첫 질문은 오셨나요? 입니다. 만약 왔다면 이 줄 세워놓은 바둑알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아무 일이 없다면 이 바둑알들을 다시 섞고 줄을 세워 질문을 하면 되는데요. 나머지 방식은 분신사바와 동일합니다. 질문하고 이 줄 세워놓은 바둑알들의 반응을 보고 질문이 끝나고 나면 끝내도 되나요? 물어 허락을 받은 후 의식을 종료하면 되는데요. 이 의식에 쓴 해골과 인형 등은 다 태워서 끝을 내시면 됩니다. 이 질문을 하고 종료하는 방식이 비슷해서 제가 중국판 분신사바라고 안내해 드렸는데 준비물이나 준비하는 방식, 또 귀신을 불러내는 방법을 보면 한국의 강령술인 손님대접과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손님대접은 끝나고 추천 영상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박놀이 강령술에 대해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아시겠지만 이런 쪽에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먼저 준비물에 대해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동물의 해골과 주술사의 피, 피사당에서 파온 흙, 사람을 닮은 인형,
이게 중국 강령술이다 보니까 자료가 정말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준비물부터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중국은 이 강령술의 재료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의 해골은 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감자탕이나 갈비탕에 들어가 있는 이런 뼈 같은 것도 괜찮나 싶어서 이걸 찾아봤는데 그런 자료가 없고 이게 조금 후에 소개해 드릴 거긴 한데 후기 글을 살펴보니까 그냥 뼈가 아니라 아마 머리뼈여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구해야 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 다음 이 사람을 닮은 인형은 아마 귀신의 혼을 담기 위한 도구일 거고 다음은 주술사의 피인데 제가 강령술에 관한 영상이 몇 가지 있기는 한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강령술이 진짜든 가짜든 따라한다는 것 자체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장난이라도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바로 피든 머리카락이든 손톱이든 자신의 실제 일부를 사용하는 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여기 또 나오죠. 신체 일부를 사용하는 거는 내 몸을 제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위험한 행동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폐사당에서 파온 흙. 이거는 왜 폐사당,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폐절이겠죠. 왜 그곳에서 파온 흙이라 하는지 알 것 같아서 굳이 폐절까지는 안 찾아가셔도 될 것 같고 어디 폐교로 남겨져 있는 당집에 마당에 있는 흙 같은 걸 퍼오셔도 될 것 같고 이것도 좀 확인이 굉장히 어렵긴 하겠지만 이렇게 버려져 있는 무덤가의 흙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흙이 왜 필요한 건지는 주문해서 보면 알 수 있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잊은 신이시여 그러나 저는 잊지 않고 당신을 기립니다. 생명을 잃었지만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당신을 제가 땅으로 돌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잊은 신을 찾는 거예요. 버려진 신을 찾는 건데 이게 그냥 신이 아니고 모셔졌다가 버려진 신. 그러니까 굉장히 분하고 노화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누군가 나를 모실 사람을 여전히 찾고 있는 신을 부른다는 의미에서 이 폐사당에 흙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굳이 폐사당이나 폐절이 아니더라도 흉가나 비어있는 무당터 아니면 뭐 버려진 무덤가의 흙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주문이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되바라져 보이거든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술사 중에서도 최고 권위에 있는 이 주술사마저도 이 신을 부를 때 이렇게까지 명령조로 이야기하진 않아요. 보통 명령조는 신을 떼어내는 어떤 일종의 테마 의식에서 쓰게 되는데 그때도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고 어루고 달래다가 혼내기도 하고 명령조로 나가라 얘기도 하다가 또 다시 어루고 달래고를 반복을 하거든요. 특히나 영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인 우리 한국에서도 보통 귀신들에게 빌 때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는 식으로 주술을 걸어가며 부탁조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명을 잃었지만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당신을 제가 땅으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 질문에 답해 주실 영혼을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모든 걸 정성을 다해 죄를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귀신 너를 내가 안식에 취하게 해줄 건데 질문에 답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너를 보낼 수 있게 죄를 올려줄게. 라고 버려져서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지쳐있는 귀신을 굳이 불러내서 거의 반협박성 딜을 하는 건데요. 귀신의 입장에서는 딱히 돌아갈 이유가 없죠. 자신의 피까지 내주면서 신체 정권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 몸에 떡하니 자리하면 그만이죠. 이 주술이 우리가 보기에나 그럴싸한 거래로 보이지 귀신에게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거래 내용이라는 거예요. 또 끝에 정성을 다해 죄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우리 이 강령술 끝나고 제사 안 올릴 거잖아요. 그냥 태워버리고 끝낼 건데 이거는 굉장히 여러모로 귀신만 화나게 만드는 강령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화가 난 귀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문방놀이를 직접 해봤다가 절에 갇히기까지 했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13년 당시 16살이었던 A양은 아버지가 회사에서 중국 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온 가족이 중국으로 가야 하게 되었는데, 동생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엄마와 동생은 한국에 몇 달간 더 머무르기로 하였고, 이 A양과 아버지만 먼저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외국 지사로 옮기게 된 아버지는 이 중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정신없이 바빠서 얼굴 보기가 힘들었고, 중국에 오기 전 몇 달 바짝 배운 중국어가 끝인 이 A양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집에 붙어 있기만 해야 했는데요. 이런 A양을 불쌍히 여긴 아버지가 회사 아는 분 중 A양과 비슷한 나이의 딸을 둔 화교분에게 부탁해 그 집 아이들과 자주 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화교분의 딸 B양은 당시 18살로 A양보다 2살 많은 여자아이였는데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말이 잘 통해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이 B양이 괴담이나 공포 영화의 거의 매니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A양이 혼숨이나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엘리베이터 의식 같은 한국에서 유행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게 되었고, 이 B양은 위자보드나 중국에서 하는 의식들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 문박놀이라는 거였는데요. 이야기를 하다가 이 문방놀이에 꽂힌 B양이 이거를 하자고 조르게 되면서 의식을 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A양은 당시 중국에서 근처 약재상에 가니 동물의 해골을 마음에 드는 걸 구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다양했다고 해요. B양이 아무렇지도 않게 고양이 해골을 구입했는데, 이 안에 무서워서 들어가지 않고 서성이던 A양은 얼핏 사람 해골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아직도 든다고 합니다. 이후 폐사당의 흙을 구하기 위해 1시간 정도 택시를 타고 폐사당까지 다녀오는 정성까지 보이며, 굳이 어머님이 이탈리아에 사온 엄청난 고가의 크리스탈병에 흙을 담아온 B양은 인형 역시 고가의 유럽풍 드레스를 입은 구체 관절 인형으로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 B양의 집이 꽤나 부유해서 이런 식으로 돈을 쓰는 거에 굉장히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준비물을 모두 준비한 두 소녀가 이 의식을 행할 곳을 찾아야 하는데, B양은 늘 비어있는 A양의 집에서 하길 원했는데, A양은 엄마와 동생이 중국으로 오기 전까지는 거의 집에서는 늘 혼자 지내야 하는 곳에 귀신을 부르는 게 싫었고, 그나마 한국 귀신은 말이라도 통하지 이 중국 귀신은 말도 안 통해서 어찌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회사에서 나온 리조트 숙박권을 통해 B양의 부모와 A양, B양이 함께 리조트로 떠나게 됩니다. 이 숙박권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 방을 2개로 잡아 B양의 부모와 또 A양, B양이 따로 방을 잡았는데요. 리조트에서 하면 설마 집까지 쫓아오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A양과 B양은 밤 12시가 되자 의식을 시작합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카페트 정중앙에 인형을 놓고 사당에서 퍼온 흙을 자신들이 있는 방 문 앞에서부터 인형까지 길게 이어지도록 바닥에 뿌린 후 인형과 마주보도록 동물의 뼈를 놓았는데요. A양은 이 동물뼈 뒤에 앉았고, B양이 할아버지가 주셨다는 조그마한 사냥용 칼을 들고 와 이 주문을 외운 후 자신의 손가락 끝을 살짝 베어 이 피를 동물뼈에서부터 인형까지 뿌려두었다고 합니다. 그 후 바둑판을 꺼내 바둑알로 줄을 세우고는 오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B양이 잠시 인상을 찡그리더니 바둑알을 섞어 줄을 세우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셨나요? 여전히 반응이 없었는데요. 가만히 쳐다보던 B양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A양에게 묻습니다. A야, 너 혹시 해골 건드렸어? 그 말에 앞에 있는 해골을 보니 분명 입이 다물어져 있던 이 고양이의 해골의 입이 벌어져 있더랍니다. 보통 해골의 입이 벌어져 있던 게 닫히는 거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닫혀 있던 게 열려 있으니 순간 소름이 돋는 A양이었는데요. B양은 흥분된 얼굴로 이거 혹시 동물 귀신이 온 건가?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듣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문방놀이라는 게 밖에 있는 아무 귀신이나 마구잡이로 불러들이는 거라 뭐 대부분 잡신이 오겠지만 동물의 귀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흥분한 소녀들이 깍깍거리면서 해골만 바라보는데 비양이 순간 흠칫하자 놀란 A형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비양이 가리킨 것은 그녀들이 뿌려놓은 흙이었다고 해요. 일렬로 세워놓은 흙이 흐트러져 있었던 겁니다. 평소 오컬트 마니아였던 비양은 번개같이 일어나 무슨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귀신을 돌려보내는 주문 같은 거였다고 합니다. 이 주문을 다 외운 비양은 욕실 욕조에 인형과 해골에 불을 붙이고 인형이 다 탈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 태우고 나서야 A양에게 흙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는 남은 재를 가지고 나갔다 돌아온 후 바닥에 있는 흙과 함께 뒷정리까지 B양이 모두 혼자 마치고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눕더랍니다. 이 B양의 말로는 진짜 될지는 몰랐다라며 흙을 흐트러뜨리는 게 돌아가기 싫다는 뜻이라고 했다고 해요. 원래 흙길을 밟고 나가야 탈이 없고 흙길이 없어지면 영이 자신이 돌아갈 길을 없애 나가지 않겠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꽤나 머리 좋고 영악한 동물의 귀였던 것 같다며 다행히 잘 돌려보낸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A양을 암신시켰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아침 이 두 소녀가 자고 일어난 자리 밑에 누군가가 웅크린 듯한 모양의 흙이 떨어져 있었고 이걸 본 비양의 권유로 리조트 내의 기념품 가게에서 옷을 새로 사서 갈아입고 의식을 행할 당시에 옷과 속옷을 모두 태워 그곳에 버려두고 왔다고 합니다. 딱 하나, 신발은 그대로 신고 온 채로 말이죠. 이후 서로 일상으로 돌아갔다가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만났는데요. 한 달 만에 만난 B양은 엄청나게 야위어 있었다고 합니다. B양의 부모님은 B양에게 다이어트를 그만하라 권유해달라고 A양에게 부탁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 A양은 이 B양이 다이어트를 할 만한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하고는 따로 불러 물어보았다고 해요. B양은 매일 밤마다 이 고양이가 방문 밑에서 우는 소리에 잠을 못 잤다고 하는데요. 당시 B양은 아파트 18층에 살고 있었고 해당 아파트는 애완동물 금지였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없이 지낸 이 A양과는 다르게 아마도 자신의 피로 의식을 행했기에 이 귀신이 자신에게 붙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 문방놀이로 온 귀신은 급하게 겁주거나 하는 등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밥을 못 먹게 하는 등으로 이 사람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빙의하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게 한다고 합니다. 잠을 못 잔다는 B양에게 수면제 처방을 권하며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B양을 위해 A양 역시 이곳저곳 문방놀이에 관해 알아보려고 했지만 워낙 알려진 게 없다 보니 별다른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게 일주일 만에 만난 B양은 더욱더 야위어진 모습이었는데요. 약을 먹으니 잠을 자기는 하는데 부모님이 약 먹는 걸 굉장히 싫어하셔서 부모님을 설득하다 이 문방놀이로 귀신을 부른 거를 말했다. 하지만 에이 너랑 함께 했다는 말은 안 했고 나 혼자 했다고 얘기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부모님이 아는 스님에게로 곧 가볼 예정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도 묘하게 이 고양이 귀신 때문에 시달리기는 하지만 이 귀신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였던 B양인데요. 평소 오컬트 마니아였던 이 B양이 귀신을 불러내고 그 귀신이 옆에 있다라는 거에 마치 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또 약을 먹으면 밤에 잠을 잘 수 있으니 굳이 스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워낙 완강하신 탓에 스님에게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 B양을 본 스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동물기가 들러붙었다고 하며 일주일간 기도를 드릴 테니 B양에게 기도를 드리는 이 일주일 기간 동안 몇 가지 너에게 해야 할 일을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육식을 금해야 했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목욕을 해야 하며 밖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였다고 하는데요. 삐양은 집 내에서도 본인의 방, 부엌, 화장실만 이용할 수 있었으며 인터넷이나 핸드폰도 못 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24시간 이 집에서 삐양만 감시할 수는 없는 환경이기에 삐양이 어느 날 이 A양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낮에도 고양이 소리가 들린다며 여전히 무서움과 자랑 반이 섞인 말투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전화를 받은 그날 밤부터 A양 방 창문 밑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A양의 집은 단층짜리 단독주택으로 밖에는 떠돌이 고양이나 개가 들락거리긴 했는데 A양의 방 창문 밑에 바로 수영장이 있었고 당시에는 겨울이 아니어서 이 수영장에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정확히 창문 밑에서 고양이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고양이 울음소리에 시달리다 삐양의 소식을 우연찮게 들었는데 삐양이 굉장히 편하게 잠을 자기 시작했다며 스님이 제사를 끝내기도 전에 벌써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A양이 B양에게 안부 전화 겸 어른들 몰래 전화를 걸어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굉장히 화가 난 B양이 A양에게 내 고양이 귀신을 훔쳐간 도둑이라며 소리쳤다는 거예요. 이 소리에 놀란 B양의 부모님이 A양의 가족들과 만나 이야기하며 이 모든 놀이가 사실은 둘이서 해온 멍청한 짓이며 비정상적일 만큼 고양이 귀신에 집착하는 B양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B양의 부모가 이 둘을 데리고 어렵게 다시 한번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금기사항을 어긴 B양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던 스님은 처음부터 둘이 없으면 왜 말을 하지 않았냐며 애초에 둘이 시작했으니 이 귀신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였다고 말합니다. B양에게 기도가 들어가자 B양을 꼬셔 A양에게 전화를 걸도록 했고 이 전화 속 이야기를 통해 A양에게 귀신이 넘어가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렇게 스님이 다시 한번 기도에 들어갈 테니 이번에는 꼭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B양이 스님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욕하고 침을 뱉고 난리를 치자 B양은 절에 감금당하다시피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 정해진 시간에 찬물로 샤워를 하고 그 사이 중국으로 온 어머니와 함께 절로 향한 A양은 말끔한 본인의 모습과는 달리 정신 나간 사람 마냥 머리도 산발이고 겨우 갈아입혀 놓은 옷을 쥐어뜯고 있는 B양을 발견하는데요. 이 두 소녀를 불당에 데리고 가 등지고 앉혀 이 스님 몇 분이서 불경 같은 것을 외우고 있으니 자신과 등을 맞댄 B양의 몸이 어느 순간부터 차가워져 마치 얼음장이랑 등을 맞댄 것 마냥 추웠다고 합니다. 불경을 계속 외우자 A양이 먼저 발작을 시작했다가 쓰러졌고 이후 B양이 각종 욕과 발작을 시작하는데 이후 스님과 협상 아닌 협상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대충 얘네가 나를 불렀으니까 나를 돌려보내야 하는 것도 얘네 몫이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내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얘네가 몸을 빌려줘서 내가 쉬고 싶은 만큼 쉬게 해달라 막 이야기했다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 다 무시당하고 점점 더 강해지는 테마의식에 발작이 더욱 심해지는가 싶더니 나가는 대신 이 아이 둘이 나에게 더 정성을 보이라고 이야기했다는데요. 무시할 경우 나가긴 나가되 B양에게 상처를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스님이 알겠다고 약속을 했고 일단 몸에서 떼기는 했는데 정성을 보이기로 약속을 했으니 A양과 B양에게 정성을 다해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하며 제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A양은 한국에서 흔히 하는 이 구슬 지낼 줄 알았는데 이게 동물량이라 그런지 오히려 제사 같은 것을 지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붙은 영을 떼어낸 후 이들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일단 이야기의 주인공인 A양은 건강이 좋지 않아 부모님의 권유로 한 달 정도 요양을 다녀왔고 현재는 우울증 같은 증상들로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일로 양쪽 아버지들의 사이도 굉장히 많이 틀어지게 되었고 이 고양이 귀신을 A양 때문에 놓쳐버렸다고 원망하고 있는 B양인지라 이 A양과 B양 역시 굉장히 소원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 중국 지사에서의 일이 맞춰지며 한국으로 돌아온 A 양이 어느 날인가 우연찮게 접하게 된 B 양의 소식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낸다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났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사실 한번 빙의가 되면 귀신을 몸에서 떼어낸다고 해도 이미 귀문이 열려 언제라도 빙의가 되기 쉬운 몸으로 일종의 사람의 기가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난으로라도 이 강령술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 지인이 저한테 한 번은 너는 왜 맨날 하지 말라면서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재미로 알고만 있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준비한 중국판 손님 대접이자 분신사바인 문박놀이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